예전에는 아침까지 깊이 잠들곤 했는데 요즘 들어 왜인지 매일 밤 아직 어두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눈을 뜨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불 속에서 다시 자야 한다는 생각에 시계를 힐끔 보거나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 애쓰며 그대로 누워있지만 머릿속은 점점 깨어나기 시작하고 잠은커녕 오히려 걱정과 불안이 몰려옵니다. 젊었을 땐 없던 이런 변화에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나 수면 부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른 새벽 시간대의 활용 방식이 그날 하루의 몸과 마음의 흐름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새벽에 눈이 떠지는 근본적인 원인과 특히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행동,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단지 잠을 다시 잘 수 있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인생 자체가 한층 가볍고 부드럽게 변해가는 출발점을 만나실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도 10년 넘게 힘들었던 새벽 각성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다는 분도 계십니다. 당신도 분명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해가 뜰 무렵까지 푹 자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난히 새벽 3시나 4시 아직 창밖이 어둑할 무렵에 문득 눈을 뜨게 된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이른 시간에 잠이 깨게 되는 걸까요?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사람의 수면 구조는 연령과 함께 분명하게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잠은 단순히 잔다 깬다의 이분법이 아니라 깊은 수면, 비렘 수면과 얕은 수면, 렘 수면이 교대로 반복되는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중 약 20% 정도가 깊은 수면으로 채워져 있어 주변의 소음이나 약간의 통증이 있어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아침까지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5세를 넘기면서 이 깊은 수면의 비율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 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잠이 얕은 수면으로만 구성되다 보니 조그만 발소리나 무릎의 둔한 통증 같은 자극도 곧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저녁 무렵부터 밤사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우리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잠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천연 수면제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게 되고 65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졸림은 일찍 오지만 깊은 수면으로 이어지지 않아 잠이 쉽게 끊기고 새벽 무렵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일이 잦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는 생체시계, 즉 체내 리듬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생체시계는 우리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날지를 뇌와 몸 전체에 지시하는 보이지 않는 신호탑과도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생체시계가 대체로 아침 7시 무렵에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눈이 자연스럽게 떠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의 작동 시점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앞당겨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전엔 7시에 오던 기상신호가 이제는 새벽 3시나 4시부터 몸속 천을 서서히 올리며 일어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또 하나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 불리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이 반응은 우리가 잠에서 완전히 깨기 직전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며
심박수와 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 반응은 새벽 2시 반에서 3시 반 사이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바로 그 시간대에 눈을 뜨게 되는 분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정영우 어르신 72세 서울 은평구 거주은 퇴직 전까지만 해도 알람이 울릴 때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부터는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처음엔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곧 몸보다 마음이 먼저 깨어있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과 신체 리듬이 서서히 바뀌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렇기에 그 변화에 당황하거나 억지로 거스르기보다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편안하고 건강한 아침을 맞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수면과 마음을 지켜주는 실제적인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벽 3시나 4시 사이에 눈이 떠졌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지 다시 잠들기 위해 애쓰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수면 상담을 30년 넘게 이어오며 수많은 어르신들과 만나온 경험 속에서 저는 어떤 분이든 새벽에 잠을 깨는 그 순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이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행동들은 대부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3가지만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을 뜨자마자 시간을 확인하는 행동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벽시계, 손목시계 등 어떤 형태든 시간을 보는 것은 매우 흔한 습관이지만 사실상 이것이 다시 잠들 수 있는 기회를 가장 크게 망가뜨리는 요소입니다. 시계를 보는 순간 우리의 뇌는 갑자기 휴식 모드에서 계산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제 겨우 2시간밖에 안 남았네. 아침엔 병원 예약이 있는데 더 자야 하는데 하고 걱정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뇌는 이미 각성 상태에 들어가 긴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78세의 김형희 어르신도 퇴직 후 매일 새벽 3시가 지나면 자동으로 눈을 뜨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머리맡에 놓인 디지털 시계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고 어느 날 문득 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3시 11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또 이 시간에 깼네. 오늘도 잠 못 자겠구나 하는 불안이 확 밀려들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더 말짱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시선이 뇌에 긴급 신호를 보내며 불면의 고리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국내외 수면 연구에서도 수면 중 시계 보기는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계를 보는 그 순간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며 몸이 지금은 깨어야 할 시간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수면 유도 호르몬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생체 시계가 이미 앞당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코르티솔의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김형희 어르신께 제가 드린 조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시계를 아예 안 보이게 하자 또는 침실에서 시계 자체를 없애보자는 것이었죠. 이후 그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알람은 소리만 나게 설정한 뒤 침대에서 시계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러자 며칠 지나지 않아 신기하게도 새벽의 불안이 줄어들었고 일주일쯤 지난 후에는 다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며 환한 얼굴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잠이 오지 않는데도 억지로 침대에 누워 있으려는 행동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몸을 일으키면 더 잠 못 자게 될까봐 걱정하며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뇌는 이 침대는 불안한 장소라고 잘못 학습하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침대는 더 이상 편안한 잠자리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이 안 오는 공간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76세의 장미자 어르신은 매일 새벽 4시쯤 눈이 떠진 후 1시간 넘게 이불 속에서 뒤척이셨다고 합니다. 자야 하는데 왜 안 자지지, 오늘도 피곤하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면서 아침에 일어날 땐 늘 기분이 무겁고 머리는 뿌연 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과감히 침대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수면학회에서도 이를 자극통제 요법이라 부르며 수십 년간 효과를 입증해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침대에 누워 있으면 뇌는 이곳을 휴식의 장소가 아닌 긴장의 공간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미자 어르신은 그 후 새벽에 눈을 떴을 때 15분이 지나도 다시 잠이 안 오면 거실로 나가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가볍게 목과 어깨를 풀어준 뒤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자 30분 이내에 다시 잠드는 경우가 많아졌고 억지로 참는 것보다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행동입니다. 새벽에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노년기의 신체에서는 이 또한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고 소변 생성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30분 이내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깊은 잠으로 진입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자정 이후에 물 1컵 이상을 마신 경우 다시 잠드는 데까지 평균 58분이 걸린 반면 물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한두 모금 정도만 마신 경우는 13분 이내에 재입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부산 하운데에 사는 81세의 윤여정 어르신은 매일 새벽마다 눈을 뜰 때마다 꼭 1컵 가득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새벽 3시 이후에는 거의 2번씩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고 그때마다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을 뒤척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물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마시지 말 것. 윤 어르신은 이후 머리맡에 작은 잔을 두고 목이 마를 때는 한두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화장실 횟수가 줄어들고 다시 잠드는 시간도 훨씬 빨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시계를 보는 것, 억지로 침대에 눕는 것,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너무 흔해서 무심코 반복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숙면을 가장 깊게 방해하는 은밀한 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의식적으로 단 한 가지씩만 바꾸는 것으로도 새벽 시간의 고요함은 고통의 시간이 아닌 회복과 평온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이 시간을 오히려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황금 시간대로 바꾸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뜬 후 시계를 자꾸 쳐다보거나 억지로 이불 속에 계속 누워 있으려 하거나 갑자기 물을 들이켜는 행동은 모두 몸과 마음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어 숙면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깊은 잠에 들거나 혹은 새벽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소개할 3가지 방법은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실천해보고 놀라운 효과를 경험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실천들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안을 잠재우는 조용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 방법들이 당신의 수면의 질을 높이고 평온한 하루의 출발점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며 손과 발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현재 서울 은평구에 사는 84세 김사연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10년 넘게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눈을 뜨고 이불 속에서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다가 겨우 아침을 맞이하는 날들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새벽을 보내보자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부엌으로 가서 컵 한 잔 분량의 따뜻한 물을 아주 천천히 마신 후 거실 가까이에 조용히 앉아 손바닥을 서로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손가락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주물러주고 발바닥은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눌러주며 마사지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더니 다시 이불에 들어갔을 때는 거짓말처럼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깊은 잠을 오랜만에 잤다는 말과 함께 김 어르신은 환한 얼굴로 웃어 보이셨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먼저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천이 서서히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되며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에 손발 마사지를 더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몸 전체의 긴장감이 부드럽게 풀어지게 됩니다. 특히 손과 발은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곳을 자극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빠르게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손바닥을 서로 비벼 온기를 만든 다음 엄지와 검지로 반대편 손가락을 하나하나 감싸듯 주물러줍니다. 이후 발바닥을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눌러가며 천천히 호흡을 유지해보세요. 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손이 너무 차갑게 느껴진다면 따뜻한 물에 손을 살짝 담근 뒤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두 번째 방법은 감사 노트와 걱정 상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습관 같지만 마음을 정리하고 불안을 잠재우는데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효과를 주는 마음 정돈법입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이유 없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뒤덮은 적 있으시지요? 병원 예약은 몇 시였더라? 손주의 학교 생활은 괜찮을까?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더 심해진 건 아닐까? 생각이 시작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멈추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른 아침 시간은 뇌의 감정 조절 중추가 가장 예민한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가볍게 넘길 일도 그 시간에는 심각하고 무겁게 느껴지기 쉬운 것이죠. 서울 은평구에 사는 85세의 나정희 어르신도 같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잠이 얕았던 정희 어르신은 새벽 3시 무렵에 자주 깨어났고 깨어난 뒤에는 온갖 걱정이 밀려와 다시 잠들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의 권유로 침대 옆에 작은 노트 한 권과 자신이 좋아하는 작은 상자를 준비해두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먼저 노트에 오늘 고마웠던 일을 3가지 적었습니다. 딸이 안부 전화를 해왔다든지, 저녁 반찬이 입에 잘 맞았다든지, 하루 종일 몸 상태가 무난했다든지 아주 사소한 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지금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걱정 하나를 작은 종이에 적어 조용히 그 상자 안에 넣습니다. 이건 지금 생각해도 답이 나지 않으니 내일 아침 다시 꺼내보기로 하자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건네며 종이를 넣는 것입니다.
정희 어르신은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몇 번 해보니 신기하게도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다시 졸음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신경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데 감사일기를 쓰면 뇌의 전두엽 활동이 활발해져 긍정적인 사고 흐름이 더 쉽게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걱정을 종기에 적어내는 행위 자체가 반복되는 불안 사고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손바닥만 한 노트와 펜, 그리고 뚜껑 있는 작은 상자만 있으면 됩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방 안조명을 켜지 말고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고마웠던 일을 3가지 적고 그 다음 지금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걱정을 종기에 적어 상자에 넣으세요. 단지 이 조용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방법은 바로 오감 집중 명상 5, 4, 4, 3, 2, 1 기법입니다. 현재의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걱정과 불안이 잠시 멈추도록 돕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마음 안정법입니다. 이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불안 장애나 공황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특별한 도구나 환경이 필요 없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49세의 김창수 씨는 아내를 잃은 후 깊은 슬픔에 잠겨 매일 새벽이면 눈을 떠버리고는 그 뒤로 단 한숨도 잘 수 없는 밤을 수개월 동안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이 오감 명상법을 접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누운 채 5가지 감각에 순서대로 집중합니다. 먼저 보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5가지 사물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천장의 무늬, 커튼의 주름벽에 드리운 그림자 침대, 머리맡의 조명, 이불의 색감 등 아무거나 좋습니다. 다음은 촉감입니다. 몸이 닿고 있는 4가지 감각을 느껴보세요. 베개의 부드러움, 이불의 따스함, 손등을 스치는 공기에 감촉 발등 위에 이불 무게까지. 그리고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들리는 3가지 소리를 찾아보세요. 멀리서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 코로 쉬는 숨소리. 이어서 냄새를 느껴봅니다. 베개에 밴 섬유 유연제 향 방 안에 머무는 밤 공기의 향기. 마지막으로 맛에 집중해봅니다. 입안에 특별히 남아있는 맛은 없어도 침의 미세한 풍미나 잠에서 덜 깬 입안의 감촉이 은은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처럼 5가지 감각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집중하다 보면 뇌는 불안 상태에서 점차 지금 여기에 머무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김창수 씨는 3번째 단계인 소리에 집중하는 순간 마음이 가볍게 풀리는 걸 느꼈고 그 후 다시 잠이 들었으며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방법에는 특별한 기술도 많은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눈을 떴을 때 조용히 오감에 의식을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부터 몸과 마음은 조용히 정돈되며 다시 깊은 잠속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새벽에 눈이 떠지는 원인부터 피해야 할 행동들, 그리고 마음과 몸을 다독이는 부드러운 3가지 방법까지 찬찬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는 이건 한번 해볼까 싶은 작은 힌트들이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걸 완벽하게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작은 단 하나, 오직 한 가지 습관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를테면 따뜻한 물 한 모금으로 손과 발을 살며시 문질러 보는 것만으로도, 혹은 조용히 노트에 고마워라는 말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침대에 누운 채로 눈에 들어오는 풍경, 피부에 닿는 감각, 귀에 스며드는 소리에 조용히 집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조용한 명상은 당신의 아침을 지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이끌어줄 겁니다. 중요한 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심코 반복했던 습관들, 예를 들어 시계를 보는 일, 억지로 누워 견디는 일,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일 등을 잠시만 멈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수면의 가능성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소중한 깨달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일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단정 짓지 마세요. 밤중에 잠이 깨면 괜히 불안해지고 오늘 하루는 틀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고요한 시간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마음의 여백이자 인생이 주는 가장 고귀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누구도 말을 걸지 않는 그 시간, 오직 당신의 숨결과 심장 소리만이 존재하는 그 순간은 하루 중에도 드물게 찾아오는 정적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 고요함 속에서야말로 진짜 삶의 본질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 적 없으셨나요? 내 몸의 상태, 마음의 흐름, 감정의 굴곡들이 낮에 바쁜 시간에는 도무지 보이지 않다가도 이 조용한 새벽에는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음악, 이미 떠나간 소중한 사람의 미소, 별것 아니었던 일상에 대한 고마움. 그런 기억들과 감사의 감정은 유독 잠들지 못한 밤에야 마음 깊은 곳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릅니다. 명철 씨도 그랬습니다. 그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몇 달 동안 매일 새벽에 눈을 떠 깊은 외로움에 잠식당할 뻔했지만 5, 4, 3, 2들 감각 명상법을 받아들이면서 그 시간을 고통에서 다시 출발하는 조용한 이정표로 바꾸어냈습니다. 나영 씨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범 씨는 매일 아침 손과 발을 어루만지는 그 짧은 시간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다정한 순간이라며 미소를 머금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이른 새벽. 그 시간에 단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시도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시계를 바라보는 습관을 멈추는 것, 이불 속에 억지로 머무르려 하지 않는 것, 혹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처럼 작고 사소한 그만두는 일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감사한 일을 노트에 적어보거나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하는 새로 해보는 일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선택이든 당신의 깊은 잠을 부드럽게 도와주고 내일 아침에 자신을 조금 더 다정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새벽의 고요함은 인생이 당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선물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 불안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침내 온전히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라 여겨보세요. 다시 잠들어도 괜찮고 그냥 눈을 뜬 채 조용히 그 시간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쪽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새벽에 보내는 법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새벽의 시간은 오직 당신만의 존재로 충분한 특별한 순간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아침에 당신의 잠들지 못했던 그 시간에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에 아주 작게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조용한 밤에 마음을 살며시 내려놓고 평온한 아침에 다시 고요히 인사를 건네는 그 일상이 더없이 부드럽고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들지 못하는 새벽을 단지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가다듬는 소중한 순간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자체로 이 영상은 충분히 의미를 다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싶은 무언가가 있었다면 부디 오늘 밤부터라도 천천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신 뒤
느끼신 변화나 경험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그 진심 어린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몸과 마음의 지혜를 급하지 않게 다정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도 고요한 잠결과 내일 아침도 잔잔한 햇살 속에서 시작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